샌드박스에서 한국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호한 이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 또 블록체인 컨텐츠 협회하고는 오랜 시간 동안 협업을 해왔는데 또 금년에도 이렇게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지금 뭐 앞에 계신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메타버스는 실제로 초기 산업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아직 저희가 뭐 업계마다 아직 뭐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아직 뭐 이렇게 통일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업계마다 보는 관점도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함께 이 메타버스를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뭐 이렇게 생태계를 잘 꾸려나가는 또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 발표 내용은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둘이 왜 불가피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상당한 어떤 부분은 또 샌드박스를 또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드박스를 다른 뭐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이 5가지를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유저 제작 콘텐츠와 NFT의 결합으로서의 NFT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저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활용하고 싶은 캐릭터나 아이템 그리고 그런 가상 재화들을 직접 만들어서 NFT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탈중앙적 NFT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유저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런 가상 재화를 활용해서 어떤 코딩이나 프로그램 없이 쉽게 게임을 만들고 공유하고 플레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샌드박스 메타버스는 유튜브하고도 그 게임의 유튜브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과연 일반인들이 만드는 영상물이 과연 전문 스튜디오나 방송국에서 만드는 그런 콘텐츠보다 더 재밌을 수 있을까, 더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을 수 있지만은 사실 10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뭐 TV 콘텐츠보다 이렇게 시청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유저들도 높은 수준의 어떤 영상 편집 능력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일반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게임이 흥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 유저들이 자신만의 개인 게임 IP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NFT와 같이 일반 유저들이 자기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IP 브랜드하고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뭐 워킹 데드, 아타리, 스눕도그, 뭐 데드마우스, 스티브 아오키 최근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가 아디다스 파트너십도 또 공지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IP 브랜드들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또 이러한 게이밍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들의 IP와 브랜드의 어떤 활용성이나 세계관 그리고 그 문화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게이밍 메타버스 플랫폼이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게임 경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다양한 뭐 가상 콘서트라든지 뭐 전시회라든지 뭐 팬미팅이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더리움 체인에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사실 이더리움 체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가스비나 속도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중으로 이제 폴리곤 사이드 체인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더리움으로 저희가 시작한 이유는 사실 NFT를 구현하는 그런 컨트랙트가 대표적으로 ERC721과 1155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ERC721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흡사한 컨트랙트는 있지만은 1155까지는 아직 그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실 NFT 이 생태계가
그 이더리움만큼 아직 활성화된 것이 없고 사실 NFT의 거래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70%가 아직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ERC720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컨트랙트에 하나의 컨텐츠가 등록될 수 있는 형태고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ERC 1155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게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의 아이템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강철검이 뭐 100개 혹은 1000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ERC 1155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트랙트에 한 가지 아이템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저희가 샌드 토큰 그리고 가상부동산인 랜드 등등 활용해서 이 안에서 유기적인 순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디지털 직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어떤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걸 누가 나가졌네요. 이거 한번 전체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또 플레이 투 earn 저희가 그래서 작년 말에 알파 시즌이라고 저희가 18가지 게임을 퀘스트를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게임은 아니고 저희와 협업하고 있는 스튜디오들이 개발한 게임들인데 그 18가지 퀘스트를 모두 깬 경우 이제 1000샌드를 보상으로 받고 그 외에 NFT를 좀 높은 희소성의 NFT를 보상으로 받는 형태의 그러한 시즌을 저희가 약 2주 동안 출시를 했었고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저들은 랜드 홀더들 중에 레프를 통해서 5,000명이 선정되어서 게임 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이런 알파 시즌 2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유저들이 컨텐츠 만들 수 있고 또 샌드 토큰을 보유함을 통해서 또 거버넌스에도 참여하고 또 이 안에서 어떤 기축 통화로서 어떤 컨텐츠를 구매하고 거래할 때 이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샌드박스 이 경제 시스템에서 좀 주축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가상 부동산인 랜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 가장 작은 크기의 땅이 1 곱하기 1로 96 곱하기 96, 그러니까 96 한 약 100m 곱하기 100m의 크기의 공간인데요. 작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어떤 그런 경우 3 곱하기 3의 에스테이트 9개가 묶여져 있을 경우에는 거의 축구장 2개가 넘는 크기의 상당히 큰 공간인데 거의 가장 기본적인 크기의 랜드의 경우 한 2년 전 대비 거의 300배 가치가 상승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랜드 NFT를 이렇게 민팅을 하고 판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랜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NFT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활용성과 그거를 통해서 부가적인 가치가 발생하여서 유저들이 그 NFT를 보유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장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작년 금년 NFT 붐 가운데 많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NFT로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장치들이 좀 부족한 경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NFT를 활용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컨텐츠를 구상하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활용 케이스 없이 NFT를 뭐 판매를 한다면은 사실 김선달이 두만강에서 물 퍼다 파는 거하고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랜드 홀더들이 랜드를 보유를 해야만 본인이 만든 게임을 혹은 누군가가 만든 게임을 구매해 와서 그거를 본인의 랜드에 출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게임을 출시하고 싶을 경우에는 랜드가 필요하지만은 또 그냥 나는 게임 플레이만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랜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콘텐츠들을 즐기면서 플레이 투 earn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랜드가 있을 경우 그 게임은 만들 줄 알지만은 랜드가 없는 사람에게 임대를 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랜드에 그 샌드를 예치를 할 경우에 스테이킹을 할 경우 재미라는 또 소비재 어떤 또 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화를 나중에 샌드하고 교환할 수도 있고 그 재화를 통해서만 본인의 아바타나 어떤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샌드를 또 랜드에 예치함으로써 부가적인 어적 가치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뭐 크립토펑크나 이런 NFT들도 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보유했을 때 이 크립토 커뮤니티 혹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생기는 멤버십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작년에 이 크립토펑크 홀더들을 위해서 따로 어떤 컨퍼런스 때 파티가 있었던 것처럼 샌드박스도 저희가 랜드 홀더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NFT NYC 때 랜드 홀더들을 위한 또 따로 파티를 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알파 시즌을 저희가 출시를 했을 때 랜드 홀더들이 먼저 선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랜드 홀더들에게 뭔가 본인들이 랜드 홀더로서 자부심과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와 어떤 기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 수월한 것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170개가 넘는 파트너가 있고요. 지금은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랜드 홀더들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양한 NFT 커뮤니티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NFT 홀더들이 단순히 오픈시에서 이거를 뭐 거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 지갑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샌드박스가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JPEG 형태의 NFT를 저희가 또 게임 아이템 혹은 게임 아바타로 구현해서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NFT를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저희가 시리즈 B 약 한 1,100억 원의 투자를 또 유치하기도 했고요. 이 중에 이전에 발표하신 또 컴투스에서도 또 투자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양한 게임사들과 또 어떤 스튜디오들과 IP 브랜드와도 파트너십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다양한 셀럽들과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꼭 셀럽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델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P 브랜드에 따른 뭐 아바타나 또 NFT 그리고 또 어떤 세계관을 담은 그런 세계가 또 이렇게 오프닝 되는 형식으로 협업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게임은 이제는 소비하는 그냥 소모성 컨텐츠가 아니라 기여하고 참여하는 만큼 이제 디지털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여하고 참여하는 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디지털 직군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 에셋을 잘 만드는 사람은 뭐 패션을 잘 만든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기여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또 커뮤니티에서 어떤 커뮤니티 활동 뭐 대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트 주선자, 중매자 그런 중매자가 될 수도 있고 이벤트 오르가나이저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가상 부동산 그런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게임 어떤 컬렉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본인이 편하게 느끼는 어떤 자신이 구축해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구상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55개가 넘는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면서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과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게임 메이커 펀드, 크리에이터 펀드를 통해서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거의 약 한 140억 원 정도를 이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어떠한 그 보상과 그리고 개발 비용으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하단에 보시는 곳은 저희 한국에서 만든 게임 스튜디오고요. 여기는 이제 더 샌드박스에 올라갈 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또 저희가 매주오는 IP 브랜드들의 어떤 그런 디자인도 같이 맡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식으로 다양한 스튜디오를 같이 창업을 도와주고 또 같이 협업함을 통해서 저희가 또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지금 약 한 5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서 좀 더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결국 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2019년부터 얘기해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뭐 그래픽적 요소로는 궁극적으로 VR, AR 쪽으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꼭 시각적인 요소에는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면 저는 그 플레이어와 유저 간의 상호작용 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게 또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또 질문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좀 메타버스에 접근을 한다면 이제 사회, 경제, 문화 등등의 다양한 현실 영역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 공간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가 만들어진다면은 사실 멀티버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중우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 아바타가 하나의 디지털 여권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그 나의 어떠한 메타버스에서의 활동들이 이력으로 남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의 뭔가 올인원 어떤 그런 접속 패스, 어떤 티켓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상 공간입니다. 그게 2D일 수도 있고 3D일 수도 있고 뭐 VR, AR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가상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는 다양한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쇼핑, 게임, 콘서트, 팬미팅, 소셜 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활동도 매우 중요한 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이 가상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함께 어떤 공동의 추억이 필요하고 함께 어떤 뭐 공감대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어떤 활동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 우정이 만들어지는 과학을 이렇게 보게 될 경우 이제 개인이 자기에 대해서 개방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정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요. 이렇게 그런 피라미드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샌드박스에서도 충분히 메타버스에서도 그러한 충분한 유의미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한 게, 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는 단순히 소셜 인터랙션 측면으로만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경제적인 인터랙션만 있다고 메타버스가 또 메타버스가 되는 게 아니라, 소셜 인터랙션과 또 경제적인 메타버스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이 함께 지탱해 줄 때의 진정한 그러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개방화되고 오픈된 그런 메타버스, 그냥 유저 간에 어떤 중앙화되지 않고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블록체인과 NFT, 코인이 하나의 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공통되고 지속적인 현실감을 제공하여서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내가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는 본질적으로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참여적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참여에 따라서 또 메타버스에 또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는 이 모든 어떤 융합 기술의 결정체로서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요소들을 보면은 사실 게임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게임하고 메타버스의 그 경계가 매우 희미하다고 보고, 사실 거의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게임 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메타버스로 처음 이렇게 가겠다라고 말한 그런 기업들을 보면 모두 게임 회사, 뭐 게임 엔진 회사, 또 그래픽 카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그 NFT하고 메타버스의 접촉은 메타버스에서 그런 가상 경제가 이루어지고 유저들이 본인의 어떤 사유재산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되어야만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NFT나 블록체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NFT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서 더 많은 사용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를 둘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가 만난다면 진정한 탈중앙적 오픈 메타버스 그런 플랫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실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인류의 문명도 원시 시대에서 도시 문명으로 넘어가고 발전하는 시기에 되게 이러한 어떤 유기적인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사유 재산이 만들어지고 잉여 어떤 자산들이 만들어지고 또 유기적인 어떤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문명을 이루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용화된 인터넷의 역사가 한 3, 40년 뭐 길게는 3, 40년 볼 수 있고, 어떤 메타버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플랫폼도 인류의 문명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초기 문명 시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술과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디지털 문명도 함께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치고, 또 저희 샌드박스하고 또 함께 협업이나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